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세금에 대한 종류 살펴볼 때 조세 총론도 두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조세 총론을 갖고 먼저 설명할 건데, 일단은 11월, 12월 달에는요, 기본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세 총론 위주로 좀 많이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면은 이 기본 이론 시간, 심화 이론 시간에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 조세 총론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용어 정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아까도 그랬죠? 세법에 입문했을 때 법률에 대한 용어 같은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정리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세 총론 위주로 많은 거를 좀 배워두시면은 다음에 강론 들어갈 때 편해요. 그래서 조세 총론을 위주로 좀 많이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프린트에 보면은 조세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세 내용과 조세의 분류 중 조세 내용 쪽이 조금 더 시험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조세 내용은요, 처음부터 암기한다 하지 마시고요. 보면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세 1절에 보면 조세의 정의 나와 있는데, 이 조세의 정의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다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세가 어떻게 현재 우리나라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소개하려고 거기에 반영했는데, 자, 조세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세의 기본 정의를 보시면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우리나라 조세의 정의예요. 그러면 그 두 줄을 갖다가 밑에 보시면은 조세의 개념 분석이라 가지고 7가지로 따로 분석해 봤는데, 자, 첫 번째는요, 조세를 부과하는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좀 아까 우리 조세, 부동산 조세라고 해서 현재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과세권자면 국세로 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조세는요, 이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와 지자체 이외에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입니까? 조세가 아닙니까?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 사용료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 냅니다. 수도를 사용하면 수도요금, 여러분들이 통신을 사용하면 통신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요금 또는 사용료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은요, 일단 이렇게 국세, 지방세 나눠져 가지고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이게 다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세법 시간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세목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좀 아까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요금은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 사용료 내는 거예요. 많이 쓰면 많이 내고 적게 쓰면 적게 내요. 근데 세금은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취득한 자가 내는 거, 나중에 보유하는 자가 재산세, 이런 세금들은 반대급부 없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취득 행위를 보고 과세하는 거, 재산이 있을 때 과세하는 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이 차관해서 과세하는 세금들은 세금으로서 부과하는 거고요. 반대급부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이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세권자는 국가와 지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국가를 운영하고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거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징수한 다음에 그 재원을 가지고 국방이나 치안이나 사회 기반시설, 요즘에 복지 혜택 이런 걸 많이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우리가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에 조달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보면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 징수한다. 부과하고 걷어들인다,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차적으로 목적은요, 국고적 목적, 즉 재정 수입 조달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2차적 목적은 사회정책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재정 수입에 조달할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그 밑에 체크해 보면 우리 용어 중에서 과태료다, 벌금이다, 범칙금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하면 부과하는 게 범칙금, 과료, 과태료 이렇게 표현하는데
벌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법에서는 범칙금이다, 과료다, 벌금은 조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형법상 위반을 하면은 벌금 또는 범칙금 이런 게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이렇게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좀 아까 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법인세 이렇게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벌금, 범칙금은 조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위반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은 금전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위반을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 위반에 대한 억제 형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범칙금, 벌금,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세법 시간에는 벌금이다, 범칙금이다, 과태료 이런 말 안 쓸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들어보냐면 공법 시간에 공시법, 중개사법 여기에 보면 벌금, 과태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볼 겁니다. 세법은 그런 말을 전혀 안 쓴다고 그랬어요. 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용어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세 번째 표현은요.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한마디로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법도 법률이에요.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돼야지만 시행이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이 돼요. 세법이. 그러면 그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는데 이 부동산 세법이요. 1년 내내 바뀔 수도 있지만 특히 12월 말 되면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12월 달에 바뀐 거를 우리 기본세에 반영해서 실제 책이 나오면은 1월 한 중순 정도 지나면은 개정된 세법에서 책이 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은 11월, 12월 달에는 주로 프린트 해가지고 입문 과정을 하지만 1월부터는 우리 기본 과정을 했을 때 기본서가 나와야지만 그 기본서에 맞춰서 새로운 법률로 반영해서 그걸 갖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책, 예를 들어 학계론이다, 민법이다 이 책이 12월 달에 나올 수 있는데 세법은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12월 29일 날 30날 법이 통과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책에 반영해서 실제 인쇄에서 나오면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빨리 나와도 1월 중순 정도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12월 말에 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법이라는 법이 12월 초에 만약에 개정됐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출간이 되겠는데 항상 보면 12월 29일 30날 이때 늦으면 31일 날 이렇게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한 책이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세법 책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미리 말씀드렸지만 법률이 개정된 거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순 이후 1월 15일 이후에 여러분들 앞으로 책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개정된 법으로 새 책이 나왔을 때 기존 법으로 하면 안 되죠. 바뀐 걸로 여러분들이 배워야지만 나중에 공부할 때 혼선이 안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개정된 법을 정리해서 반영하려면 한 1월 15일 이후에 정도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조세는 무슨 주의이기 때문에?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바뀐 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법률에는 네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데 일명 4대 요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납세 의무자가 있고 과세 표준, 세율. 요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법에 명시가 돼야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조세 법률주의 중 4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법으로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 이 4대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이 규정된 경우에만 조세를 뭐 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조세 납부 의무는 모든 국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에는 자연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다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조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요. 우리 공공기관도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 냅니다.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도 기관이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세금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은 개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인도 내고요. 무슨 단체도 내고 공공기관도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세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 개별적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세금 내는 걸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금을 내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세금 낼 때 월급 인상을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 아니라 세금을 낼 때는 약간 좀 찌푸려져 있습니다. 왜냐?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내면서 은행 가서 기분 좋게 내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내야 되니까 내는데 기분 좋아서 내는 건 아니고 이 반대급부 없이 그냥 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내는 걸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세금을 가능한 안 내려고 하죠. 그래서 조세는 반대급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7번째는 조세는 뭘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냐?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여러분들 대부분 세금을 금전으로 냈을 거예요. 그래서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물납이 허용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은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 중에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세, 상호세, 증여세 이런 세목들은요 물납도 일부 허용돼요. 그러니까 조세라고 다 물납되는 건 아니고 법에 정한 세목 중 물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물납은 이러한 세목들이 된다. 그리고 지방세는 유일하게 재산세 하나만 물납을 합니다. 재산세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해서 다 물납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배우는 5가지 세목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이 안 되고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이 돼요. 그래서 세목마다, 법률마다 물납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강론에 배우면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7가지로 개념 분석해 봤는데 7가지는 그랬죠. 시험에 나와서 배운 게 아니라 첫 시간에 조세의 정의이기 때문에 한번 7가지를 개념 분석을 쭉 살펴봤는데 이 7가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세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 3페이지 나와 있는 조세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세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 가면 4페이지에 가면은 제 2절 조세 관련 용어 나와 있는데 용어를 좀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세액계산 나와 있고요. 그 두 번째 보면 가산세, 세 번째 보면 가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취득세부터 양도세 배울 때 가산세라는 말도 있고요. 가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가산세 및 가산금, 자, 한마디로 말하면 처벌 조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법률적 위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한다 있죠? 근데 세법에서는 범칙금, 과료,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대신 그 유사한 것이 뭐냐? 가산세예요. 이 가산세는요, 앞으로 세법에서만 씁니다. 세법 외의 법률은 가산세란 말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공시법, 중개사법, 민법 이런 법률 배울 때 가산금, 가산세는 거의 안 써요. 그러면 가산세는 어디서 씁니다? 세법 시간에 씁니다. 자, 이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합니다.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쓰기 때문에 민법이니 공시법 이런 때는 이 가산세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독특하게 세법에서만 쓰는 하나의 세금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가산세라는 걸 만들었느냐? 누구나 다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아까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다 그랬으니까 누구나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세금을 누락시켜서 신고하려고 그러고 아예 신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내가 금전적으로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를 어떠한 처벌하자.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처벌 없이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적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되 두 가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의무에 대한 불성실한 자한테 부과하는 게 뭐냐? 가산세. 그러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의무를 불성실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산세는요, 의무가 2개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2가지 의무를 잘 해줘야 돼요. 그 2가지 의무를 불성실하게 되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무는요, 세금을 내가 벌은 만큼, 소득이 있는 만큼 또는 내가 재산이 있는 만큼 또는 내가 어떠한 취득을 해서 부동산을 얼마에 샀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불성실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일단은 의무 중에 하나가 신고를 제대로 하라는 의무예요. 신고가 불성실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국가나 지자체에다가 나 세금 신고했어요. 신고했으면은 그거를 또 자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요. 자, 앞으로 2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가 불성실하다, 납부가 불성실하면 여기에 대한 제재는 뭐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있어요. 신고 납부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에 대한 불성실, 납부에 대한 불성실 중 납부 불성실은 1을 계산해요. 하루가 늦어질수록 1을 만분의 3이라는 가산세를 부과해요. 그럼 1을 만분의 3이면 하루, 이틀, 10일, 100일, 1년 이렇게 하루가 늦어질수록 무조건 만분의 3이 가산됩니다. 꽤 큽니다. 요 1을 만분의 3을요 연으로 따지면은 10.95%라고 해요. 자, 이자율이 10.9% 나와요. 하루에 0.03%라고 했을 때 연으로 따지면 1년 365일이니까 그 365일을 0.03%로 곱하면요 1년에 대한 이 불성실 가산세가 무려 10.9%예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금을 납부를 갖다가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납부하셔야 돼요. 하루만 늦어져도 무조건 1을 만분의 3이 부과됩니다. 자, 여기 납부 불성실이고요. 자, 신고 불성실. 신고 불성실은요, 신고자의 원인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무신고자하고 과소신고자하고 차별이 있어요. 그러면 조세에는 국세든 지방세든 무신고자하고 과소신고자 중 누구를 더 처벌할까요? 무신고자를 더 처벌합니다. 여기서 무신고자를 더 처벌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이익을 준다 이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무신고자는 20% 더 내게 돼 있어요. 본인이 신고가 안 했으니까 신고에 대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가 붙고요. 과소신고자는 신고를 했지만 누락신고자죠. 누락신고자는 10%가 더 부과됩니다. 그러면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신고자는 20%, 과소신고자는 10%예요. 이렇게 일반 무신고자와 일반 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비율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부정하게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매매계약서를 다운계약 썼다, 업계약 썼다, 거짓 증빙했다, 거짓 서류 제출했다, 이렇게 소득을 은폐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하면요, 부당가산세는 또 40%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정가산세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비율상 몇 프로다? 40%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산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신고자는 20%, 과소신고자는 10%고요. 그 다음에 부정신고자는 40%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가산세가 틀려져요. 자, 이거를 나중에 우리 취득세부터 양도세 배울 때 이 가산세를 정리할 건데 오늘 그냥 가산세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신고에 대한 불성가산세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납부 불성실은 하루만 늦어지면 0.03%씩 해서 연으로 따지면 10.9%지만 1년치를 따졌을 때 근데 신고 불성실은 단 한 번 신고를 무신고 안 했다 또는 과소신고해도요 무조건 기간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무신고자는 20%, 과소신고자는 10%니까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가산세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산금 그러면 이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이라고 그래요. 연체이자의 성격이기 때문에 꼭 세법에서만 가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모든 공과금에도 지연되면은 연체이자 성격으로서 가산금 붙어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니면은 통신요금,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을 제 날짜 안 내서 다음에 내면 조금 더 붙죠. 그게 가산금인데 앞으로 집으로 고지되는 고지서에는 전기요금이든 세금이든 통신요금이든 앞으로 집으로 오는 고지서에는 지정된 날짜가 있는데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정해진 날짜를 어기게 되면은 그때 부과되는 게 뭐다? 가산금입니다. 요 가산금은요 세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과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군데에서 가산금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가산금은 꼭 세법에서만 있는 건 아니다. 좀 아까 가산세는 세법에서만 규정하지만 가산금은 여러분들한테 고지하는 모든 고지서에는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그걸 어기게 되면 가산금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산금에는요 일단 국세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는 지방세기준법에 정해져 있는데 자,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기준법에 보면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때 부과되는 게 뭐다? 가산금입니다. 일단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달 뭔가 집으로 고지서 오는 거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납부기한을 어겼기 때문에 가산금 제도가 있다. 자, 가산금은 국세, 지방세가 똑같은데 가산금 그러면 3%라고 그래요. 3%. 자, 일단은 지연되면은 3%가 가산금 씁니다. 또한 1개월 지날 때마다 또 계속 지연되면 이번엔 중가산금이 또 붙어요.
중과상금은 매월 1.2%, 60개월 한도, 60개월이면은 5년 동안 붙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다만 중과상금은요,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고요,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세, 지방세에 따라서 중과상금은 무조건